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님이 물었습니다. 사부인 식당은 잘 되고 있니? 그럼 엄청 바빠. 저번 주 주말에도 가서 도와드렸거든. 아마도 오늘 저녁도 가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뭐? 주말에는 쉬어야지. 뭐하러 너까지 가서 도와줘? 그러다 병나면 어쩌려고? 괜찮아. 가면 밥도 해결되고 좋기만 한데 뭐. 거기다 우리 결혼할 때 처가댁에서 집까지 해주셨는데 당연히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게 너 좋으라고 해준 거야? 딸 편히 살라고 해준 거지. 근데 네가 뭐 한다고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앉았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내 월급으로 평생 벌어도 집을 살까 말까 하는데 나는 집 걱정 없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까놓고 그 집이 네 명의로 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고마워해. 시어머님이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집을 제게 주셨는데 그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고 시어머님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내가 이래서 집 명의를 우리 아들 명의로 하라겠던 거야. 집 명의가 네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가 얼마나 죽었으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처갓집 일을 도우러 다니겠어. 엄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장인 장모님이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가는 거라고. 내가 좋아서 한다는데 왜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네가 내 입장이 돼봐. 아들이 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 심정이 어떻겠어. 거기다 처갓집 다닌다고 우리 집은 몇 번 오지도 않고 있잖아. 며느리 너도 그렇다. 네가 현명하게 행동해야 집이 바로 서는 거야. 네 남편이 가겠다고 해도 네가 뜯어 말렸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그리고 넌 이제 이 집안 사람이니까 친정보다는 여기 본가에서 자주 와야 하는 거 아니겠니? 엄마, 올 때마다 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 아예 발길을 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사람 처가댁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알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거기가 이 사람 직장이나 마찬가지잖아. 다행히 남편은 시어머님의 억지를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시댁에 가면 항상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시댁에 더욱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시어머님이 집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바꾸라고 강요를 하거나 대놓고 우리 친정 뒷담화를 했기에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짜증스레 말을 했어요. 넌 시집 올았으면 시부모를 먼저 챙겼어야지. 어떻게 된 게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거니? 어머님, 그 문제는 그이한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넌 할 말 없으면 꼭 네 남편 핑계를 대더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니. 여자가 현명해야 한다고. 네 남편이 안 가겠다고 해도 살살 달래서 같이 와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그이한테 다시 말해볼게요. 그건 그렇고 니들 손주는 언제 안겨줄 참이야?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니? 어머니,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님이 손주 이야기를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화제를 바꿔서 제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내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사돈 식당에 예약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이요? 시간이랑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약해 놓겠습니다. 6시쯤 10명 정도 갈 거니까 룸으로 예약 좀 해다오. 네, 알겠습니다. 엄마한테 말해 놓을게요. 그리고 그 뭐냐? 내 친구들 입맛이 보통 고급이 아니니까 음식 좀 신경 쓰라고 해라. 사돈이 하는 식당이라고 내가 큰소리 뻥뻥 쳐놨는데 갔다가 방심만 당하면 안 되잖니? 알겠습니다. 그것도 미리 말해놓을게요.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워낙 불만이 많은 성격이었기에 혹여나 엄마가 난감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서 전달을 했어요. 엄마, 시어머님이 금요일날 친구분들이랑 오신다고 하거든? 미리 예약 좀 해달라고 하시네? 그래? 몇 명이나 온다고 하는데 10분 정도 오신다고 하는 것 같아. 알았어. 엄마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
근데 설마 이번엔 안 그러겠지? 순간 엄마가 중얼거리듯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엄마 얼굴이 어두워 보였기에 제가 물었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번엔 안 그런다니. 아니야.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엄마가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어머님이 예약한 날짜가 되었는데요. 아침 일찍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오늘 예약한 거 잊지 않았지? 네, 어머님. 제가 엄마한테 잘 말해놨어요. 그래, 이따가 너도 식당으로 올 거지? 저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 시간에는 운동을 다니는 시간이거든요. 뭐? 운동? 넌 지금 CM이보다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오늘 친구들 데리고 간다고 했으면 너도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식당에를요? 직원들도 많고 해서 큰 문제 없을걸요? 저도 매일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요. 평소에는 그랬어도 오늘은 특별한 경우잖니. 이런 건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암튼 넌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러게 시간 날 때마다 집에 와서 배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니.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친구분들하고 모임하는데 제가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와서 시중도 들고 그래야 내 체면이 설 거 아니야. 너 진짜 큰일이구나. 어쩜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무조건 와서 대기하고 있어라. 다른 식당도 아니고 네 엄마가 하는 식당인데 거기에 네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니?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수도 없이 부려댔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는데요. 그쯤에서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그날 식당에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종도 아니고 시중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었지만 그냥 모른 척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엄마에게 저를 불러달라고 했던 모양인데 엄마도 잘 모르겠다며 돌려 말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 내내 시어머님의 얼굴은 뭐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뒤 시어머님과 일행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빈아, 오늘 안사돈이 난리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아, 내가 거기 안 가서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일이 좀 있었어. 다른 일이라니? 무슨 일? 사실 그동안 니들한테 말 안 한 게 있었는데 엄마가 잠시 뜸을 들이는 모습이었기에 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그동안 안 사돈이 지인들 모시고 여기서 식사를 한 적이 꽤 많았는데 단 한 번도 계산을 하고 간 적이 없었어. 뭐? 몇 번이나 그랬는데 손가락으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야.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했어야지. 그냥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너도 알다시피 김서방이 우리한테 좀 잘하니. 우리 나름에는 김서방 얼굴 보고 그냥 참았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한두 번도 아니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오늘도 밥만 먹고 그냥 나가길래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했더니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 라며 엄마가 시어머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님이 대놓고 엄마한테 말을 하더랍니다. 사돈, 계산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뭘 또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도 아니고 알아서 잘 하실 거죠? 그럼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라며 시어머님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가버렸다네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시어머님을 안쪽으로 따로 불러서 조용히 말을 꺼냈답니다. 사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예? 곤란하다니요? 식사하시고 매번 계산을 안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시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사이가 남도 아니고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사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돈 기분 나쁠까봐 제가 일일이 말은 안 했지만 며느리가 기본이 안 되어 있어도 너무 안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 딸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니요.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돈이 일하느라 바빠서 교육을 잘 못 시킨 걸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아주 대놓고 제 뒷담화를 했던 모양인데요. 순간 욱한 엄마가 시어머님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답니다. 사돈은 며느리 친정집 식당에 와서 식사하고 계산도 안 하고 가셨으면서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딸한테 어디 가서 예의는 꼭 지키라고 교육시켰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사돈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경우가 없잖아요. 그동안 식당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저도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시어머님을 나무라자 시어머님이 짜증스레 가버렸다네요.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던 엄마가 제게 미안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잖니. 네 시어머니 성격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으니까 미리 알고는 있으라고. 엄마와 전화를 끊고 시어머님께 바로 전화가 걸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많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던지 폭풍 전야 마냥 너무나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드디어 시어머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 내가 생각해보니 그동안 사부인께 잘못한 게 너무 많지 뭐니. 내가 그동안 창피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말이다. 사실 사부인 식당에서 계속 음식을 공짜로 먹고 다녔지 뭐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얼마나 나 부끄러운 짓을 했던 건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구나. 내가 찾아뵙고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말이다. 시어머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기에 오히려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 뒤 엄마에게 시어머님 이야기를 전했고 엄마조차도 놀란 토끼눈이 된 채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 사돈이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아무래도 엄마 쓴소리에 뭔가 깨달은 게 있었던 모양이야. 창피하다는 말만 계속하더라니까? 그날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절대 쉽게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같지 않던데 도통 종잡을 수가 없네. 라며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한동안 조용하기만 했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너무나 조용해지자 남편뿐만 아니라 시아버님조차도 시어머님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며 좋아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집안에 폭풍이 몰아치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시아버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겼다며 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시댁에서 한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시어머님의 모습에 즐거운 마음으로 꽤 오랜 시간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시어머님이 저를 배려하듯 말을 했습니다. 며느라, 음식 차리기 힘들고 하니까 저녁도 그냥 배달시켜서 먹자꾸나. 내가 들어보니 요즘 센스 있는 시어머니들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구나. 아, 네. 그럼 제가 배달 음식 시킬까요? 라고 묻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당신의 휴대폰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 동네 음식점이 있을 거야. 거기서 하나 골라봐라. 우린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골라봐. 시어머님이 선심을 쓰듯 말을 했고 남편이 감탄을 한 채 외쳤어요. 우와, 우리 엄마 진짜 많이 변했네. 내가 변하긴 뭘 변해. 예전에는 무조건 음식 준비하라고 우리 집사람 달달 볶아댔잖아. 근데 엄마 입에서 배달 음식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렇지.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도 바뀐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뿐이야. 시어머님이 자랑스레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변해도 너무나 변한 시어머님의 모습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달 음식을 고르고 있던 순간 누군가가 카톡을 보내왔는데요. 카톡 내용이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네 사돈 집에 배달시켜놓고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면서 별점 거의 빵점 줬어. 나 잘했지? 너 나중에 나한테 크게 한턱 내야 한다. 찰나의 순간 그런 메시지를 확인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배달 외부로 그동안 시어머님이 시켰던 음식 종류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는 별점을 모조리 최하위로 주고 악플까지 달아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상당히 치밀하기까지 했는데요. 뒷일까지 걱정을 했던 것인지 배달 받는 곳을 시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지정해 놓기도 했더라고요. 그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기에 제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는데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뭐? 내가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얘가 갑자기 왜 그런다니? 시어머님이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제가 시어머님 휴대폰 배달 어플에 작성된 것들을 남편과 시아버님께 보여드렸는데요. 다들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도중에 시어머님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시아버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기에 주춤한 채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날 엄마에게 쓴소리를 들었던 시어머님은 참을 수 없는 수치를 느꼈고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님 친구들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시어머님의 말에 격하게 공감하며 다 같이 작전을 짰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의 불호령에 시어머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거든요. 정말이지 너무나 기가 막혀 머리가 띵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님의 말에 의하면 친구분들 앞에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자마자 친구분들이 분노하며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니네 사돈댁 식당 돈도 잘 번다며. 근데 그 정도 먹은 걸 가지고 그따위로 행동을 했단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치사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니까. 거기다 우리 아들네 결혼할 때 그쪽에서 집을 해줬잖아. 꼴랑 그 집 하나 해줬다고 어찌나 유세를 부려대는지 눈꼴 시려워서 못 보겠다니까. 까놓고 말해서 그 집 명의가 우리 아들 명의도 아니거든. 근데 뭘 그렇게 유세를 부리는 건지 아주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다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 사실 그 집이야 자기네 딸 편하라고 해준 거잖아.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도 어찌나 유세를 부려대는지 말도 못한다니까. 심지어 주말에 우리 아들을 부려먹기까지 한다니까. 그게 정말이야? 안 되겠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야겠다. 우리가 그 식당 쫄딱 망하게 해버릴까? 우리 사돈네 식당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망하게 해. 요즘은 이런 배달 어플로 배달시키고 별점 1점 주면 완전 타격이 크다고 하잖아. 음식에 머리카락 넣고 막 뒤섞거나 그런 식으로 별점 1점 주면 되잖아. 친구의 말에 시어머님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그 뒤 일주일에 몇 번씩 배달을 시키면서 최악의 별점을 줬을 뿐만 아니라 스스럼 없이 악플까지 달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의 이실직고 하는 모습에 시아버님이 뒷목을 잡은 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요. 니들은 이만 가봐라. 내가 따로 연락하마. 난 당신처럼 몰지각한 사람이랑 못 살겠으니까 당신도 짐 싸서 당장 나가. 뭐? 나보고 나가라고? 내가 갈 데가 어딨다고 그래. 그 잘난 친구들 집에 가서 살면 되겠구만. 왜 나한테 묻고 난리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마. 전에도 겨울에 쫓겨났다가 감기 걸리는 바람에 한참을 고생했잖아. 그러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정신 차리고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따위로 행동을 하고 있어. 당신은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야. 이번 참에 그냥 이혼 도장 찍으면 그만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 지금까지 사느라 나도 지칠 대로 지쳤거든. 여보, 잘못했어. 진짜로 한 번만 용서해줘.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빌어대고 있었기에 우리는 살며시 그곳을 나왔습니다. 시아버님이 나가라고 자꾸만 눈짓을 했거든요. 그 뒤 남편이 시아버님께 전화를 했지만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을 했기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엄마가 기가 막힌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 혹시 넌 알고 있었던 거니? 알고 있었냐니? 뭘 알고 있어? 오늘부터 안사돈이 우리 식당에서 일한다고 찾아왔지 뭐니? 뭐? 우리 시어머님이? 그래. 박가사돈이 데리고 들어와서는 우리한테 허리 숙여 사과를 하시더니만 네 시어머니가 오늘부터 우리 식당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그동안의 과오를 뉘우치고 싶다면서 부탁 하더라니까. 그래서 우린 괜찮으니까 그만 가보시라고 했는데도 안사돈이 하는 말이 우리 식당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이혼당하게 생겼다면서 계속 빌어대지 뭐야. 뭐? 그게 정말이야? 그렇대도 지금 앞치마까지 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전화했어. 난감해도 보통 난감한 게 아니네. 엄마, 아무래도 시아버님이 이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기서 일하게 하신 것 같은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이혼하실 것 같긴 해.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계속 일을 하게 두란 말이야? 그렇지. 다른 방법이 없을 거야. 시아버님이 작정을 하신 것 같았거든. 제 말에 엄마가 난감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아버님이 뭐라고 했던 것인지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제가 시아버님을 찾아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님, 대체 어머니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식당에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하던데요? 그거 말이야. 그냥 간단해. 그 뭐냐? 이혼 신청서 작성하고 도장 찍으러 간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전에 내 첫사랑 정미라고 있거든. 그 정미도 얼마 전에 남편이랑 이혼했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새노래지더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대더구나. 그 정미를 평생 라이벌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 진짜요? 근데 정미라는 분 진짜로 이혼하신 거예요? 아니, 이혼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냥 위기의식을 좀 주려고 그랬던 것뿐이야.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더니만 아주 열심히 일을 한다더구나. 라며 시아버님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지금도 엄마 식당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말 좀 잘 해달라며 엄마에게 부탁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